안녕하세요. 문화문화인 한진마입니다. 예술의 도시 예향 광주를 무용의 도시 무향 광주로 불리게 한 분이 계십니다. 지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려하게 꽃피운 무향 광주이기에 그 이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문화문화인에서는요.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바로 광주의 발레에서 이제는 한국 발레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예술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무용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박금자가 그곳 광주 시립무용단을 찾았다. 그 처음 창단 때는 우리가 바웍을 할 때, 센터웍을 할 때 뿌리부터 정말 하면서 너희들이 전혀 골반이나 턴아웃이 안 된 이런 몸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무용수를 가지고 또 작품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고 그래서 참 호랑이 선생님, 너무 무서운 선생님으로서 악명이 높았지만 그래도 그런 스파르타식 훈련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강주의 발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 우리 이영애 선생도 프리마돈나가 못했을 거야. 그럼요. 응? 지금이야 그때 시절에 생각하면 뭐 토슈스가 그렇게 아름다웠어, 의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지금은 충분히 정말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작품을, 훨씬 좋은 무용수로 길러내야 된다는 게 이 단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가 제일 정말 학생들하고 땀을 내더라고 땀을 흘리고 정말 뿌리에부터 볼드브라를 가르치고 또 작품을 할 때는 그냥 고민하고 그 창작 곡을 하면서 콘티를 짜고 녹음을 해서 녹음실에 갔다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장립인 할 때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너희들 제이비 새끼들 같이 선생님 쳐다보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분히 내가 즉흥적이니까 그 작품을 하고 또 내일이면 다 고쳐버리고 다 뜯어 고치니까 뭐 너희들 불평은 많이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열정은 지금도 그대로신 것 같아요. 어린 춤꾼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박금자. 그들을 보는 감회가 새롭다. 단디기들 들어갔어. 우리 훈련장 선생님이 제일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단장이랑 희망을 잘해야 돼. 네. 알았지? 네. 응? 네. 자, 고생해서 이제 무용수에서 떠나서 지도자가 되니까 어때? 더 힘들어요. 힘들어. 춤출 때가 행복했지. 네. 그래도 춤추다 무대에서 어깨 빠졌던 일을 한번 생각해봐. 무대에서 뭐 응급실에 무대에 있을 실려가고. 때가 훨씬 더 행복하고요. 그래도 그렇지만, 동키호테 최초로 키트를 했던 그 자부심을 갖고 한국에서 네. 키트리액을 해서 대단히 행복했지. 그럼요. 쌤의 열정은 사실 그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날밤을 새도 저희를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합숙하고 거기서 밥을 해서 먹으면서 정말 쌤하고 피부를 맞닿으면서 같이 작업을 하신 걸 또 봤고요. 또 어렵지만 여건이 어렵지만 사비를 털어서 정말 서울을 쫓아다니시면서 의상을 만드시고 직접 만드시고 또 세트를 준비하시고 그런 것을 옆에서 또 지켜봤고요. 또 저에게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저희 전 단원을 데리고 시카고 공연도 했고 또 거기서 연수를 또 시키셨고 또 뭐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백조의 호수는 박금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 광주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당시 백조의 호수 일부분인 2막을 공연. 그 후 박금자는 내내 천막의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광주 문화예술회관 개관기념 행사에서 발레 작품 가운데 가장 어려우면서도 사랑받는 백조의 호수 전 4막을 공연. 지방 발레의 자존심을 보여주게 된다. 그때 개관식을 오전 10시에 했습니다. 개관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오프닝 공연으로 당시 시장님이 백조호수를 하자.
그래서 아유 당시 그 이호계 시장님이셨는데 그 라이브로 하고 싶어서 굉장히 욕심을 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렇죠. 모든 뭐 의상이나 무대 세트나 이런 제작진들이 전부 서울이기 때문에 당시 서울 10시에 개관 오픈 공연을 하는데 그때까지 의상이 도착을 못했어요. 일부가 전부가 아니라. 근데 1, 2막 가고 3막에 들어갈 의상이 안 온 거예요. 귀족들 그 드레스가 안 왔어요. 다 안 온 게. 공연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의상이 안 나왔을 때 정말 저는 그때 가슴이 불이 탔어요. 타 들어가는 심정이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때까지 도착이 안 돼서 웨딩샵에 가가지고 드레스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거기 무대에 맞지 않는 의상을 입혀서 공연을 했던 그 기억이 나고 정말 그 무대 뒤에서 화려한 앞에 무대를 볼 때는 정말 관객들은 그걸 모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무용수라고 정말 공연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관객들은 너무 백조호수 전막을 우리 이 대극장에 오픈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은 너무 좋아했고 행복했지만 저로서는 너무 미안하고 정말 큰 오점을 남기는 그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대로 갖춰서 서울도 부산도 광주에서도 여러 번 재공연을 하면서 광주의 그 서울의 평론가 이순영 선생님을 했어요. 저를 가장 예전 광주시립의 팬이 된 것은 광주시립무용단의 수안넥을 보고 광주시립의 발레 팬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90년도에는 아마 서울의 국립발레단의 단원들의 주역도 거의 우리 조선대학교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 주역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광주의 발레가 전국을 아마 제패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작품을 가지고 바로 국립장 가서 당당하게 막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국립장 장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저렇게 지방 발레단이 백조소를 그렇게 잘합니까? 나보다 서울에 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고 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그러지만 저는 끝까지 광주를 지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굉장히 갔을 텐데 왜 그런 정말 우직한 생각을 했는지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만 오직 광주의 무용을 정말 서울 이상으로 무대 좋은 그 작품을 하고 광주를 알리겠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서울에서 그런 요구를 해도 아닙니다. 아주 광주를 저는 끝까지 지키렵니다 하고 그 내려왔던 기억이 바로 그 작품이었습니다. 국민대에서 주최를 하고 러시아 무용수들과 직업무용단체가 참여해 오케스트라 협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발레 공연 돈키호테. 그 연습 현장에 박금자와 어머니 대를 잇는 두 딸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공연은 한국적인 돈키호테를 선보이기 위해 대사를 삽입한 실험 정신으로 연극과 발레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냈다. 자기 이것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자, 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근무진들은 많이 좋았고 솔리스트도 괜찮은데 그 드라마 파트에서 아버지 역이 조금 연기가 약하고 오늘 그 돈키호테는 대사가 들어가니까 좀 특색 있고 이런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무리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대스타분이셨고 그리고 산초가 이제 함께하면 훨씬 더 훨씬 너무 더 그 대중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발레 티어터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연극을 좋아하고 또 발레와 연극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오히려 작품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돈키호테는 박금자가 한국에서 전막 초연을 하며 전국 순회 공연을 펼쳤던 뜻깊은 레퍼토리다. 이제 그녀의 맏딸인 문영 교수가 그녀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발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시대에 맞는 색다른 해석의 2004년 돈키호테를 만들어낸다.
저희가 사실 엄밀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국 발레를 창조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수용해야 될 것과 흡수해야 될 것, 그래서 걸러내서 결국은 우리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에 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발레 작업을 이미 시도하셨고 그런 작업들이 벌써 5편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계승을 해서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발레가 기여할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사실 엄마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발레에 대한 열정과 감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우리 문학에 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더 2차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숙명 또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거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저희 어머님은 그냥 뭐 말 잘 듣고 공손하고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의 딸보다는, 그런 효녀보다는 아마 작업자로서의 그런 그 효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더 열심히 때론 많이 가슴 아프고 때론 왜냐면 부과되는 그런 기대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할 겁니다. 언니의 그 노력, 그동안에 땀 흘린 그 모습을 보고 그 흔적이 또 한 번 감동했고, 또 엄마의 옛 모습을 언니로부터 또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가장 막내로서 많은 걸 배웠고, 또 이러면서 저희가 더 큰 작품, 엄마의 더 큰 작품을 언니와 제가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얻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왔던 어머니 박금자의 발레를 향한 끝없는 열정. 그래서일까 두 딸에게 발레는 곧 그녀들의 인생이 된다. 어머니의 뜨거웠던 발레 사랑. 이제는 두 딸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폐를 이은 한국적 발레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그녀들은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재 광주 예총 회장님으로 또 그 조선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벌써 그 무용 인생 54년째 걸어오고 계시다고요. 젊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하시고 또 오랜 길을 꾸준하게 밀고 오신 것 같으세요. 특히나 이 박금자 교수님 하면은 오늘도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된 것은 지역 광주에서 특히나 이 발레 라는 장르로 무용 문화예술이 자리매김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셨다는 거, 아마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남으신 포부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아마 여러 영상들이 지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뭐 제일 먼저 생각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예술이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해라고 한다든지 이거보다는
열심히 내 일을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뭐 광주의 무용예술을 또는 나가서 했다는 이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지금까지 듣지만 그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무용을 사랑하고 또 그 발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무용 발레를 한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은 가끔 느끼죠. 왜? 제가 원래 그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하다 중학교 들어가서 무용 선생님 잠깐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가들을 참 많이 만나요. 광주에 우리 비엔날레도 있고 화가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주에. 그 친구들 만나면 혼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기 예술 작품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또 무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무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거닐어야 되고 소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야 되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자기 작품 세계를 펼쳐나간다는 것 때문에 참 기대도 크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참 실망감을 줄 때도 때로는 있을 때 아마 기대에 어긋난 제자를 보았을 때 또는 그 기대 이상의 잘하고 있을 때 행복감은 더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럴 때 약간 괴롭고 그러나 더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같은 길을 걸어오니까 그게 행복한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죠. 광주 시립무용단을 창단하셨을 때도 한국 춤이 주축이 아니라 이제 발레로 하셨고 또 국제 발레 페스티벌 또 국제 발레 콩쿨 예. 같은 것도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 추진력이 대단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때는 그 무용과라는 게 없었죠. 네. 우리 때는 다 체육과를 졸업하면서 체육과에서 무용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용의 전문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총장님한테 졸랐죠. 총장님 무용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 그때 당시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때 이화여대도 체육과, 한양대학, 경희대학, 세종대학 지금 이 세 대학의 무용과가 아니라 체육과에서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무용과를 만들어 달라니까 총장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한날 저러니까 그래서 지방대학에서는 최초로 부산, 대구 다 있지만 광주에서 무용과가 우리 조선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용하는 학생들은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무용하다 다 서울로 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보니까 지속적인 그 무용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용과에서 이제 4년 후에 졸업생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전문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이 광주 무용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 대학 졸업하고 말면 그때 당시는 다 학교 선생님 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다 뭐 자동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으로 가버리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좋은 무용수들을 키워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키워서 대학에 와서 졸업을 했는데 걔들이 지속적으로 춤을 출 수 있다면 전문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시장님을 또 졸랐죠. 시장님. 시립무용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다른 시도가 없으면 공무원인들이라는 것은 그 쉽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시립무용단을 만든 거. 졸업생들을 학교 선생님으로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프리마돈 무용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춤을 추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주 시립무용단을 지방에서는 최초로 아마 발레단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없었죠. 광주만의 특색이고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펼칠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참 아쉽게 되는 것인데 말씀은 졸라서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하나 일어나가고 그만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신뢰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박금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네. 보장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 중심에서 해주고 계세요. 한 단계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 기반 위에 네. 국제 발레 페스티벌을 지금 딱 10년 전이죠. 94년에 국제 발레 페스티벌을 했고 이어서 그 한국에서는 최초로 95년에 국제 발레 콩쿠르를 했다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참 행운아요. 아까 그 기반이 닦아졌고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광주에서 문화상을 준다든지 광주에서 큰 그 신문사나 그 문화재단에서 광주에서 큰 예술상을 저에게 예. 생각지도 않는 상을 주니까 저에게는 너무 그 부담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나한테 이런 큰 상을 줄까? 내가 상을 달란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갑자기 그때도 서울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무슨 이력서를 해라. 그랬을 때 그거 받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제가 92년도에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한번 또 만들어내봐야 되겠다. 항상 그 예술하는 사람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아마 그런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에 그 파리의 프랑스의 페리피냥에서 그 국제 발레 페스티벌이 무용 축제가 쭉 매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페르피냥이라는 도시가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광주처럼.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작은 공항에서 내렸는데 세계적인 무용가들이 다 모여서 그 횟사를 한 거예요. 무심코 참가한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보고 아, 우리 광주에서도 이걸 할 수 있다. 왜 광주는 못해? 그런 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나 광주에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할 일이 어떤 진행이 되어 가는지 세계적인 무용가들도 다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겠냐. 감히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 당신이 한국에서 하면 도와주겠다.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명함을 받고 와서 그 다음 해에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쫓아다니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국제 행사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행사를 워크샵, 공연, 심포지움 세 행사를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장장 10일간을. 그 일을 그렇게 성공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도 꿈 같고 서울의 한 학교 학생들이 그때 당시 워크샵비를 30만 원이면 대단합니다. 또 숙박비 가지고 와야지. 서울의 대학생들이. 지방 학생이 서울에 와서 행사하면 가지만 서울의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행사하는데 그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세계적인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초빙이 됐어요. 왜? 미리 내가 막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 온다고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한 학교에서 적어도 3, 40명 아니면 50명 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럼 몇백 명이 모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비 그 신청비만 해도 1억이 넘게 1억 5천이 나와본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풍부히 하고 끝나고 평가해서 각 대학에 이제 공연을 매일 저녁은 공연하고 매일 낮에는 몇 클래스씩 수업을 하고 또 한국의 발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심포지엄을 하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들뜬 거예요. 10일간을 그렇게 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중앙지 기자들도 다 쫓아오고 조선일보 사설에 끝나고 나니까 광주의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해도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박금자는 무엇보다도 한국적 토양에서 만들어낸 창작 발레에 대한 열정이 드높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창작 발레를 무대에 올렸던 박금자. 그래서 감히 우리는 그녀를 한국 창작 발레의 선구자라고 부른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한국적 색깔을 지닌 발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박금자가 지치지 않고 쏟아부었던 창작 무대를 향한 뜨거운 애정.
그것의 원동력은 아마도 한국적 창작 발레 무대가 언젠가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며 화려하게 막이 오를 것이라는 그녀의 굳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했으리라. 조선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금자가 학교를 찾았다. 부회장이냐? 그래 오늘 축하회 공연을 해주구나. 그 다음 진행해. 지방대학 최초로 72년도에 광주 조선대학교의 무용과가 만들어진다. 지방대학 무용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박금자가 직접 발로 뛰며 땀으로 만들어낸 성과였다. 그녀의 무용 인생 54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조선대학교 무용과. 그녀는 이제 그곳의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다. 오직 학교만 알고 내 작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예총을 맡으면서 10개 단체의 모든 행사라든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광주 10월, 9월에 그 축제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아무래도 좀 소홀해서 남은 기간에 이미 이제 다 모든 게 끝나가니까 남은 기간에 최종 정리를 해서 학교 생활에 더 충실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선대학교 무용과를 욕심도 사납게 제가 체육과 50명, 무용과 50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50명의 무용과 대학생을 채우기는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과를 떨어진 학생들을 제가 모아다가 운동하는 선수들을 그 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그 중에는 소질이 있어서 무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레슬링 선수라든가 권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무용과를 다니면서 수업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호랑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큰 북채를 들고 그 지금 같으면 남자들이 그 타이즈를 입지요. 그럼 남자들이 그 옷을 입기가 참 불편하지요. 안 입으려 하는 것을 그냥 몽댕이를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수업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20대 교수가 됐는데 29에 그때 당시 수업을 하려면은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나가면 누나라 할게요 할 정도의 남자들을 정말 그 교수라는 자리로서 그 질서를 잡지 않으면 과가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수업 질서를 잡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엄격하게 지금은 아주 편안한 어머니처럼 또는 할머니처럼 됐지만 그때는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지금도 졸업생들이 저 무서운 선생님 할 만큼 혹독하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중에서 그 남자들이 오히려 자기 전공을 바꿔서 무용을 좋아해서 지금 온광대교 백의성 교수라든지 이런 남자들은 그래서 무용을 더 좋아서 발레 국립발레단 주역까지 하면고 이제 지금 교수하죠. 이런 엘리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럭비 선수가 시립무용단 단원이 되고 훈련장이 되었던 경우도 있고 남자들이 뭐 여자는 물론 많은 이제 우석대학의 양순희 교수도 있고 이제 많이 창단 멤버들이
지금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선생님이 조각 전공이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원래 조각 전공하시고 우리 비엔날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자꾸 나온 거 보면은 그럴 수도 그것이 좀 있겠죠. 달라진 모습이 바로 그런 지금 영향이 이제 미쳐진 것 같아요. 심사위원도 예. 많이 하시고 예. 작품이 좀 다양한 기법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걸 보시고 참 재밌네요. 500원짜리 전시 하신 분 아니십니까? 500원이나 100원짜리. 100원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너무 매력있는 100원짜리 전시를 했더니 지금 이어같이 작품이 팔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본인 아주 이미지 널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한국예총 광주광역시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박금자가 2004년 광주 비엔날레 현장전 행사로 진행된 지하철역 내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여기가 그냥 온 미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점점 아십시오. 해야지. 그렇다고 그래. 이번에 우리 강주에 처음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이 지하철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우리 예술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그 메트로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겨서 시민과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그 센터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전시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인 회원들의 전시도 엊그저께 있었고 또 하정웅 선생님 일본의 그 재미 작가 강주에 얼마나 그 좋은 기증을 작품들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처음 전시도 여기서 이루어졌고 오늘 영호남의 그 예술가들의 작품에 예술의 혼들이 정말 여기 지하철에 흠뻑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갖고 다른 지역의 그 예술인들도 아마 깜짝 놀래고 자기들도 가서 그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하철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역시 광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금자가 꿈꾸는 광주. 그곳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고장이었다. 옛날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했는데 옛날 사람인데 지금 시의장이고 이춘 뭐 옛날 나도 여기 메시지를 하나 남길 텐데 그랬구나. 예술의 도시 광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뎠던 박금자. 첫발은 힘들었을 때 지금의 광주는 그녀의 소망과 의지대로 또 하나의 문화 수도로서 한국을 빛내고 있다.
그 박금자 예총 회장은요, 10년 전에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 말레 콩쿠르를 광주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광주는 변경입니다, 이게. 근데 이 교통도 좋지도 않고 하는 광주에서 세계 말레 콩쿠르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했는데 95년에 아주 훌륭하게 세계 말레 콩쿠르를 광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뭐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여러 나라 10개국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 콩쿠르를 했었어요. 그때 보고 제가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아주 그야말로 슈퍼우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또 제가 이번에 이 광주 전남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제가 크게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 문화방송 사장을 하면서 무용관계 사업도 해보는데요. 이 박금자 교수, 박금자 회장이 후원을 해주면 이 관람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너무 힘들 때면 가끔 이 호수에 와서 쉬고 싶지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내일에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이 호수를 옵니다, 저는. 시래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기 전에 평동이라고 그 무밭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 역시 여기 오면 메기탕이 맛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전 시래기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말려야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나이 먹으니까 이 시래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버리지 않고 집에서도 청국장. 예, 그것도 시래기 이제 이거다가 같이 해서 같이 넣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생으로 그러면- 말린 이유가 뭐예요? 쪄갖고 말려서 먹으면은 뻐셔. 제가 이제 그 징소리라는 작품은 호숫가에 이 마을이 잠겨버렸던 그 재밌는 스토리거든요. 징소리라는 것이.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 토박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시골을 떠나서 그 도시로 가서 그 삶에 적응을 못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파탄되는 내용의 그 이야기인데 그 호수를 가 보면서 정말 이 속에 그 마을이 잠겨 있을까 보이진 않지만 이 내면에 어떤 것을 바닷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작품을 구상했던 일들도 참 많았죠. 우리 영희 아빠하고 정말 가정이냐 예술이냐 라고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도 역시 가정보다는 예술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하고 정말 소중하고 멋진 작품을 그러면 다 만들어내라. 그러지만도 가족과 아직 어리니까 애들을 돌보라는 그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작품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예술이 나의 길이야 라고 했던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군요. 한 30년 전 얘기가 되니까 이제는 애들도 컸고 애들이 이제 그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엄마는 정말 우리를 키우면서 어떻게 예술 활동을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때가 왔으니까
그래도 예술가는 작품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그 논쟁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호숫가의 이 나무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권위 있는 발레 교육기관인 기치스. 서울에 분원을 오픈하며 최고의 무용수를 길러내고자 하는 박금자의 의지가 또 한 번 결실을 맺는다. 장차 전문 무용가가 되고자 하는 무용수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선사하고 싶었던 그녀는 이제 오랜 수건 사업을 마쳤노라고 환하게 웃는다. 난 또 엄마 그래. 엄마가 좋아해서 시작한 발레였고 그리고 엄마가 선택했기 때문에 최고의 발레 하면 러시아지 않냐. 엄마가 선택해서 나를 그쪽으로 가게끔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나는 엄마 우리가 알잖아. 성공했잖아. 그치? 난 그래. 그래서 그게 기치스를 통해서 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엄마의 우리 인터내셔널 발레단을 통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다고는 믿어 엄마. 근데 엄마가 많이 도와줘야 돼. 그 서양 사람도 우리 한국에 오면 우리 한국 걸 보고 싶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우리는 만들어서 우리가 예술 작품도 특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무용 무대에 옮기면 소품이 되고 무대 장치가 되고 그래서 또 작품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얻어집니다. 작은 틀꽃, 신발, 스푼 이런 주전자들에게도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고 점점 느껴지죠. 과거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네, 일본 사람들 굉장히 녹차를 많이 마시는데 또 이런 맛하고는 여기서 마시는 맛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 온도도 지금 잘 맞춰야 되는데 집에서는 물 온도를 잘 못 맞추고 마신 것 같아요. 맛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온도를 차에 따라서 그 온도가 좀 틀려지거든요. 녹차 향이 다르고 그 혀에 닿는 그 맛.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정말 새로운 스펙타클한 작품을 해서 영원히 남기는 작품을 한다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요 희망입니다. 해낼 것입니다. 박금자. 그녀가 걸어온 무용인생 54년. 그녀의 넘치는 열정과 의지는 확신과 신념의 세월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무용인생은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5년, 56년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 동안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또 큰 발전을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예술가 박금자를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와 사랑한다는 다르죠. 예술가 박금자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자, 문화문화인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스기스기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